설명하시겠습니다. 예, 한강버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일 11월 1일 09시부터 운항을 개시할 계획이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보도자료에도 배포되었다시피 9월 18일 날 운항했던 시점에서는 저희가 11시부터 운항을 계속했고요. 이번에는 9시로 시간이 당겨졌다. 즉 계속 출근 시간을 향해서 조금씩 운항 시간대를 넓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회 운항을 합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8번, 또 하류에서 상류로 8번, 그래서 총 16회가 되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지난번과 같이 127분, 요금 동일하고요. 저희가 선박들이 2월 달에 처음에 두 척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그래서 겨울을 한강에서 나지 않았다는 걸 좀 고려해서 요즘에 그 안전이라든지 숙련, 훈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걸 고려해서 동절기에 선박가 또 선장님들의 운항에 대한 적응도 고려해서 3월부터 완전한 출퇴근 15분 간격 급행까지 포함한 노선 운항을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7시부터 저녁 22시 37분까지 운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정식 운항을 재개하면서 저희가 신경 쓴 가장 강조할 부분은 두 개의 포인트입니다. 결항을 없애겠다. 즉 선박에 대한 신뢰, 각 시간대마다 충분한 예비선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 컨디션과 상관없이 결항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 처음 운항할 때 다소 저희들이 선착장에서 그 승객들의 어떤 안내라든지 승하차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조절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이번에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시에 도착하고 정시에 출발하는 정시성을 확보한다. 이것을 통해서 시민분들께 대중교통으로서 신뢰를 확보하고 불편을 제로화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선은 변함없습니다. 7개 선착장, 전체 127분 중에 각 선착장별 이동 시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표인데요. 각각 승차 지점들에 따라서 일단 뭐 마곡에서 잠실, 그리고 잠실에서 마곡 방향마다 9시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주로 승객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한 9일 동안 운행하면서 27,000여 명의 시민들께서 탑승을 해주셨는데 그때 수요를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여의도, 뚝섬, 잠실, 마곡 이렇게 굉장히 많은 승하차가 있었고 이용객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변화된 시간표로 운항을 재개한다는 참고 자료로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3월 이후에 저희들이 총 연말에 4척이 마저 들어오고요. 그래서 12척이 완비가 되면 동절기 또 숙달 적응 시간을 거친 이후에 3월부터는 저희가 평일 기준으로 32항차 총 2배로 늘리는 이제 완성된 시간표가 운영이 됩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이제 15분 간격으로 운항한다는 표시대가 되겠고요. 출근 부분, 퇴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1항차, 2항차 그리고 11항차, 12항차는 급행으로 마곡에서 마곡과 여의도 잠실만 출퇴근 시간에 운항하는 급행 노선이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지난 그 무승객 시범 운항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드린 이후에 그동안 있었던 저희들의 어떤 훈련이라든지 개선 사항들, 노력들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8척 하이브리드 4척 그리고 정기 선박 4척까지 해서 총 300항차 이상 오늘도 훈련을 하고 있고요. 전체 코스에 대한 적응 또 저희가 주안점을 뒀던 건 선박을 똑같이 운항을 시켜서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로 운항을 시켜서 스트레스를 줌으로 해서 예방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발견해낸다. 이런 지점에 중점을 둬서 300항차 이상 충분한 훈련을 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여러 가지 선박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 그리고 보안이 필요한 사항, 서비스 품질상 보완할 사항들을 다 완비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 결국 선박과 선박에 대해서 그 운항팀이 마이십 제도라고 해서 담당 선박이 지정이 돼서 그 선박만 운행하는 것으로
한 개의 팀이 두 대의 선박만 지정을 받음으로 해서 숙련도 그리고 비상시 대응도 선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그 지정제를 새롭게 실시했기 때문에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선장님들과 기관장들이 가장 잘 아는 선박의 컨디션으로서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조치도 마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훈련 추진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봄부터 계속해서 안전과 관련된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들을 저희 본부와 한강 경찰대 또 순환 구조대 합동으로 여러 차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른쪽에 법상 규정되어 있는 퇴선 훈련, 소화 훈련, 사고 대비 훈련을 각 선박별로도 충실히 규정에 따라서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11월 중에 지난번 보도도 한번 있었는데요. 퇴선이 된 다음에 또는 승객들이 물에 빠지는 어떤 그거를 구조하는 그 상황들을 조금 더 규모를 넓혀서 하는 훈련을 11월 중에 합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다음 이상 그 무승객 시범 운항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 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 사고와 관련돼서 일단 앞장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예, 요 앞에 이 부분인데요. 세 건의 훈련 중, 즉 승객이 타신 건 아니고 훈련 중에 소소한 사고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은 마곡 도선장, 즉 차고지 같은 것입니다. 승객들이 오가는 곳이 아니고 마곡 선착장 옆에 있는 도선장, 거기서 선박과 선박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체에는 이상이 없었고 선체 옆에 약간 미관과 디자인상으로 준비했던 LED 선 라인이 파손된 점이 발견이 됐고요. 이 사고 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CCTV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예, 다음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인데요. 부표와 충돌했던 성산대교 사고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사고 보고서입니다. 부표는 복구 조치를 완료해서 등이 들어온 상태로 지금 작동이 돼 있고요. 저 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작동 자체에는 문제는 없지만 이번 그 설치 업체 성산대교를 공사하고 있는 주관은 도기본이고요. 도기본 산하의 그 하청 업체에서 협력 업체에서 저걸 설치했는데 저희 한강버스 측에서 사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교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금주 중에는 협의가 완료돼서 이제 교체할 예정인데 현재도 기능상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 사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망원선 착장에서 배가 나오면서 부표를 충돌한 것이고요. 이 당시는 선작 무승객 시범 운항 중에 즉 훈련 중에 야간 운항 훈련 중에 있었기 때문에 선장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숙련도가 높은 교육선장하고 입사한 지 한 달여 된 이제 피교육 견습선장이 있었고요. 당시에 견습선장이 마지막 이제 차고지로 들어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견습선장한테 조타를 맡기고 기존에 있는 그 교육선장께서는 다른 교각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었고요. 피교육선장이 운항을 담당했는데 당시에 야간이었고 또 비가 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박은 굉장히 조타실 가보면은 제어할 내용 계기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본인이 그 계기판을 보고 정면을 보다가 본인이 착오를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당시 화면입니다. 부표 자체의 기능에는 조명이 들어온 걸로 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저희가 바로 보고 받자마자 확인해서 그쪽에 알려줬고요.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표의 무게 그리고 높이 때문에 그렇게 큰 부표랑 배가 충돌을 했는데 선박에 이상이 없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의혹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부표의 목적은 다른 중요한 시설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즉 선박과 교량의 충돌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인 현장이기 때문에 많은 바지선들이 떠 있어서 주의를 요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었고요. 부표는 기본적으로 물에 떠 있고요. 배도 물에 떠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물체가 부딪힐 경우에 한쪽이 약한 쪽이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즉 저희 배는 선박이 쌍동선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배가 아니고 양쪽이 튀어나와 있고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끌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저희가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선체 자체의 가동력에는 문제가 없는 선체 훼손은 없었다. 스크래치만 났었다. 그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화면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앞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고 날짜와 보고 일자 다음 날 10시에 제가 주식회사 한강버스의 운항본부장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카톡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제기되고 있는 뭐 제보가 있었다는 보고는 카톡 보고 내용이고요. 제가 받은 보고와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운항 선장이 그걸 카톡을 작성할 때는 등이 안 들어와서 내가 못 본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자가 왔었는데 저희가 보고를 받자마자 당시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강버스 운항이 개시되면서 저희가 한강에 172대의 CCTV를 수상안전 CCTV를 설치해 놔서 그걸로 확인을 했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서 제가 한강버스 쪽에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불이 들어왔다. 그 선장의 운항 미숙으로 보인다. 그래서 확인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고 사고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지금 외부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보고서는 초기에 초기 진술에 따른 보고서였고 그 다음 한강본부가 보고를 받은 이후에 거기에 대해 진위업을 확인하고서 최종적으로 작성된 본인이 인정한 운항 미숙을 인정한 그런 그 사고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에 야간이었고 선박이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날 바로 오전에 저한테 보고를 했고 그래서 보고 과정도 투명했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도 저희 본부와 한강버스가 긴밀하게 소통을 했고요. 결과까지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뭐 은폐라는 또 얘기가 튀어나오는데 이 과정을 은폐할 이유가 없고 은폐할 수도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선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기록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공개적인 대화를 하고 관련자들이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서 부표 상태를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은폐할 수 있는 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러한 모든 건들을 저희들이 정비라든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명사고 아니면은 승객을 태운 채로 저희가 사고 났을 때는 당연히 기자브리핑을 당연히 하고 보도자를 배포하지만 훈련 상황 중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다 기자브리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은폐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예, 그리고 세 번째 사고가 저기 그 그림 보시면은 접이한 훈련은 훈련 과정 중이기 때문에 접이한 훈련을 하면서 뚝섬 선착장 모서리에 배가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선체에는 이상이 없었고 선착장에 그 난간이 약간 휘어진 상태가 좀 있었다. 그리고 선체 이상 없었던 게 아니고 선체 이건 수리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체가 감항성 즉 배가 정상적으로 운항하기 어려운 그 수리 사태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콤사라고 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가 완료되어야지 다시 운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고는 그것까지 다 거쳤다는 그래서 지금 정상 운항에 투입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 페이지.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다시 앞에 보여주시죠. 예. 저는 그 한강버스를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무승객 시범 운항을 했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선체, 선박에 대한 안전, 고장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줘서 예방적인 정비 요소를 찾는 그게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선장과 기관장, 즉 승무원들의 숙련도를 높이는 그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이 마치 한강버스의 운항 자체에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또 이런 케이스들을 승무원들이 공유하고 주의하고 이 지점에서는 이 정도의 각도를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걸 다 교육하고 공유하는 이런 과정을 위해서 지난 무승객 시범 운항에 한 달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이 마치 어떤 시민들에게 피해 가지고 운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좀 와전되고 있거나 침수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고요.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차질 없이 저희가 준비를 했고 거기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운항을 9시부터 재개한다. 저희가 운항의 그 책임과 안전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저희 서울시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그런 확신 없이 운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 준비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운항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따 사고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 설명드렸고요. 추가적인 질의응답 뭐 여기 나온 내용 말고라도 운항 재개 전에 뭐 제기된 얘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